앞에서는 전자들의 열적 성질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지금으로부터는 이 전기적인 성질, 전자들의 전기적인 성질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전기장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전자들이 가지는 이 선운동량, 리니어 모멘텀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리니어 모멘텀이 바로 이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는 h 바 k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 리니어 모멘텀에서 어, 시작하는 것이 이론을 전개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 절대 용도에서 이 전자들은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채우기 시작해서 빈틈이 하나도 없이 꽉꽉 채워서 요 전자들이 꽉 차 있는 요 구의 그 표면을 갖다가 페르미 서피스라고 하죠. 여기 페르미 시피어라 그랬는데 그걸 다른 말로 페르미 서피스 표면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절대 온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우에 온도가 좀 올라가면은 여기 있는 전자들이 요 표면 근처에 있는 전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이 익사이트를 하죠. 바깥쪽에 있는 상태로 여기도 뭐 이렇게 익사이트 하든지 뭐 하고 다 이제 바깥쪽에 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들로 다 이제 익사이트해서 요 안쪽에도 좀 이제 비어 있는 상태가 있고 바깥쪽에도 좀 채워져 있는 상태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전기의 전도성을 다루기 위해서 그냥 CPU에 놓고 CPU에 있는 이제 채워진 상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 전기장 하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거죠. 이 바깥쪽에 있다고 뭐 성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같이 움직이는데 하여튼 이게 다 채워진 거는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채워진 전자들도 전기장 하에서는 같은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자들의 웨이브 벡터가 지금 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양자화된 상태들의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전기장이 가해지면은 전자에 힘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갖다가 우리가 뉴턴의 세컨 로우로부터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m의 dvdt이고 이제 이걸 미분한 거니까 그래서 F는 dpdt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m의 dvdt가 되고 웨이브적으로는 파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웨이브에서 가해질 수 있는 힘으로는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한 힘이 있죠. 그래서 전기장에 의한 힘은 이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장에 의한 힘은 이 곡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선은 이 자기장이 없다고 보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받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기장에 의한 이런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전 전자들의 웨이브 벡터가 이게 변화하죠. 그죠? 전자들의 웨이브 벡터가 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기장은 이쪽에 있는 거죠. 전기장은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힘과 반대로. 왜냐하면 F는 마이너스 2E니까 전기장 벡터와 힘 벡터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이 가해지면은 이 전자들에게 힘은 반대로 가해져서 전자들의 웨이브 벡터가 이렇게 k 이퀄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존재하던 것이 전기장을 받으면은 이 전기장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시피어가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모든 상태들의 웨이브 벡터가 다 이 전기장이 존재하는 그쪽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보면 요렇게만 보면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dk라고 하는 거는 요거 곱하기 dt 하고 h 바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시간 t가 지났을 때 시간 t가 지났을 때 웨이브 벡터는 얼만큼 변하냐 하면은 0일 때 웨이브 벡터는 이제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었고 t가 됐을 때는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이거죠. 그러니까 웨이브 벡터 0이었던 것이 t가 지나면은 이만큼의 웨이브 벡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다 똑같죠. 여기에 있던 것들도 이렇게 가게 되고 뭐 여기에 있던 것들도 뭐 이렇게 이제 같은 길이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쪽은 t가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이 전기장을 일정하다고 보면 다 일정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 전자들이 주로 이 포논 왜냐하면은 격자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진행하는데 격자들이 이제 진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이 격자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런 애톰들이 이게 진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또 이게 진동을 하고 그러니까 전자가 지나가다가 이제 주로 이 포논과 충돌을 하게 돼요. 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크리스탈을 만들 때 그 모든 그 애톰들이 같은 종류가 되도록 만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순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격자 구조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질 때는 또 뭔가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디선가는 격자 구조가 깨어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임퍼펙션이라 그러는데 격자 구조가 이론처럼 완벽하지가 않고 이렇게 좀 뭔가 좀 틀어진 부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포논에 의한 것이 이 가장 큰 충돌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들이 이 레티스 사이트에 있는 이 동종이 아닌 다른 종류 예를 들어 여기 실리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불순물 뭐 알스닉이 들어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의 그 행동은 이 실리콘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이제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충돌. 그 다음에 이제 격자 결함이 있어서 격자 결함이 있어서 생겨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자들이 일정 시간 진행하다가 충돌을 해요. 그래서 앞에 5장에서 이 포논에 의한 그 열전도를 할 때 포논 웨이브도 진행하다가 같은 포논들하고 충돌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전자에 의한 그 웨이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웨이브를 봤으니까 이것도 진행하다가 주로 이제 포논과의 충돌이 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훨씬 작은 양으로 이제 불순물과 격자 결함에 의해서 생겨나는 충돌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런데 그 충돌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타우까지 갔을 때 한 번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그 크리스탈 뭐 예를 들어 실리콘이나 뭐 아니면 이런 그
일렉트론이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주로 메탈이잖아요. 메탈에서 메탈에서 보면 자유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자유전자들이 움직이다가 이제 포논과 충돌하는 음, 그 시간이 이제 타운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앞에서 포논의 충돌에도 마찬가지로 타우를 썼고 여기도 같은 타우인데 여기는 이제 일렉트론의 운동에서 생겨나는 릴렉세이션 타임이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충돌하면서 가기 때문에 한번 충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운동이 시작되는데 다시 운동이 시작돼서 다시 또 충돌하게 되는 이제 그 시간이 바로 타우가 되는 거고 이 시간은 매우 짧아요. 그래서 1초에 뭐 저기 수십억 번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런 메탈에서 일어나죠. 뭐 구리 같은 그런 메탈에서 이제 그렇게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충돌할 때마다 좀 전에 보통 페르미스피어가 디스플레이스가 돼서 웨이브 벡터들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충돌을 하는 순간 그 웨이브 벡터가 차이가 났던 그 인포메이션은 없어지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원래 그, 그 페르미스피어가 그 원점에 있던 K꼴 제로를 중심으로 페르미스피어가 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1초에 수십억 번을 충돌하니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시간의 함수로 다루기는 좀 그렇고 그냥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계속 충돌 원래로 돌아가고 충돌 원래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그 릴렉테이션 타임 타우로 나타내고 그래서 이 속도가 처음에 0에서부터 그러니까 웨이브 벡터가 원점에 0에서부터 이제 k까지 이렇게 증가하듯이 속도도 충돌하게 되면은 0이었다가 다시 또 이제 증가하게 되는 그 V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V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음, 요게 이제 h 바 델타 k가 h 바 델타 k가 h 바 델타 k에서의 변환량이 이거 갖다 이제 속도가 0에서부터 v까지 증가하는 이렇게 된 걸로 보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v라고 하는 것이 n분의 h 바 델타 k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델타 k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델타 k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거죠 이거 집어넣으니까는 저기 요 마이너스 2 다음에 이제 타우란 시간 동안에 충돌을 한 번씩 하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에는 요만큼 디스플레이스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속도도 요만큼의 속도를 유지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 델타 K 대신에 집어넣으면은 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그 이제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 타우를 이용했으니까 요 t 대신에 타우를 넣고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 전자에 의한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전류를 얘기할 때 이 전류 밀도를 얘기하잖아요. 전류 밀도를 얘기하는데 전류 밀도는 이 전자의 밀도, 그러니까 구리에서 자유전자가 단위 최적당 몇 개가 있느냐 하는 전자 밀도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속도예요. 전자의 속도 이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이 속도 여기에다가 n-2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n의 2제곱의 타우 2 나누기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은 전류 밀도가 전기장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 비례상수가 바로 전기 전도도 electrical conductivity가 되는 거죠. 그래서 J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시그마 E니까 여기서 나오는 electrical conductivity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질 고유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구리 하면은 electrical conductivity가 얼마, 철 하면은 electrical conductivity가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에 대해서 주어지는 상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electrical resistivity란 말을 쓰죠. 이건 이제 비저항이란 말로도 쓰죠. 이제 비저항은 electrical conductivity 분의 1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 레지스턴스를 R이라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요 로 비저항 곱하기 저기 이 도선의 길이 나누기 도선의 단면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비저항도 그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의 역수로서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인 거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 나오는 단일 물질들에 대한 전기 전도성 또는 이 비저항을 보면은 요 위에가 이제 전기 전도성이고 밑에가 비저항이에요. 그래서 요 비저항은 전기 전도성 시그마의 역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이제 이거와 같고, 그래서 가장 전기 전도성이 좋은 것이 은이죠. 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구리고, 그 다음에 금이에요. 그 외의 것들, 그 외에 다 이제 이것들이 다 메탈인데, 메탈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인데 보면 다 안 좋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 알루미늄 같은 것도 좋다 그러지만은 요 세 개의 그 노블 메탈들의 전기 전도성에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포논에 의한 것이 이 충돌의 원인인데 온도가 올라갈수록의 그 기여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 이걸 이제 리지스티비티라 그러면은 온도에 따라서 리지스티비티가 커지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포논 개수가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충돌을 많이 하게 되고 따라서 저기 시그마가 n분의 n 2제곱 타우인데 충돌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요 타우가 짧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면 시그마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로우는 시그마의 역수니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극저온에 가면은 포논의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임퓨리티나 격자 결함에 의한 기여도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결국 절대 용도로 갔을 때는 최종적으로 요 임퓨리티나 임퍼펙션에 의한 그 비저항 이것만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요 레티스에 의한 거는 절대 용도로 가게 되면은 포논 숫자가 줄어들어서 거의 0에 이제 수렴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t가 0으로 절대 용도 0으로 갈 때 요 로 L 즉 이 포논과의 충돌, 요 L이라고 하는 건 이제 레티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포논에 의한 레지스티비티를 갖다가 이제 로 L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피리티나 임퍼펙션에 의한 걸 로 I 이렇게 해서 이거 둘을 더해주면은 레지스티비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레지스티비티는 이거의 시그마의 역수니까 m의 n 2제곱 타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건 다 상수죠. 뭐 전자의 질량, 전자의 전하량, 전자 밀도 이건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로우에 영향을 주는 거는
릴렉세이션 타임 타우의 역수죠. 타우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우는 결국 이제 타우분의 1에 비례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타우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포논과의 충돌에 대한 그 릴렉세이션 타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포논이 없으니까 이 타임은 점점 길어지죠. 그죠? 길어지니까는 이 값은 작아지는 거고, 반면에 이거는 이제 인피니티와의 관련성이니까 이거는 특별히 온도 관련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물질을 만들 때 잘 만들면은 불순물이 작은 걸 만들 수 있고, 뭐 약간 좀 대충 만들면은 불순물이 많은 그런 크리스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 의해서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인피니티와의 충돌 시간이 짧아지겠죠. 이렇게 짧아지면은 이제 이게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온에서는 결국은 요 이 불순물에 의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요 타우 i가 짧아지니까 타우 i가 짧아지니까는 결국 이 값이 커져서 로우 i가 이제 두드러지는 거고, 저온이 되면은 뽀논 개수는 줄어드니까 이건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저온에서는 로우 L은 타우 L은 커지고, 음, 그다음에 타우 i는 이제 드디어 이제 요 불순물에 의한 효과는 온도와는 큰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온이 되면은 요 타우 L이 포논과의 충돌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항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요것에 의한 효과가 이제 이 전체에 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용도로 가면은 결국 타우 L이 길어지니까 로우 L은 0으로 가고, 반면에 이 인피니티와의 충돌은, 인피니티는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변화하긴 하죠. 그렇지만 큰 변화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절대 용도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는 0으로 가고, 요게 남죠. 요게 남아서 절대 용도에서의 이제 요 값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로우 i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돼서 그거를 이제 절대 용도까지 갔을 때도 남아 있는 레지스티비티다. 해서 residual resistivity, 즉 남아 있는 비저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티스에 의한 거는, 이거는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은 어떤 특정한 물질이 정해지면은 그거는 이제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물질이면은 이거는 그 이제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반면에 이 같은 물질이라고 했는데 물질을 만드는 그런 이 과정에 따라서 인피니티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는 이제 결국 이제 요 값 자체가 같은 물질이지만 불순물의 양에 의해서 요 값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요거는 포테시움 있죠. 포테시움. 그러니까 소듐 밑에 있는 거죠. 일족 금속이죠. 포테시움에 대해서 20 켈빈, 이게 저온이죠. 이것도 20 켈빈에서 관측한 것인데, 보면 좀 전에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포논에 의한 효과 때문에 이제 포논이 많아지니까 충돌이 많아져서 레지스티비티가 커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온으로 가면, 그래서 관측은 요까지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절대 용도에서 관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기가 대충 한
관측한 게 지금 대충 보니까 한 저기 한 1.5 켈빈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까지 했고 이제 그 결과와 이 이전 결과하고의 어떤 그 익스트래플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절대 용도에서의 값이 추정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추정한 것이 바로 이제 그 로우 i 제로인 거죠, 그죠? 로우 i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 바로 이 불순물의 양의 차이인 거죠. 같은 물질 포테시움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리지듀얼 리지디비티가 커지는 거고 좀 적게 들어가게 더 순수하게 만들게 되면은 리지듀얼 리지디비티가 작은 그런 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요 트렌드는 변하지 않죠. 요 우리가 로열티 즉 리지듀얼을 빼버리면은 결국 이거 두 개는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리지듀얼 빼버리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될 거고 이것도 빼버리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데 두 개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죠.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상당히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포논과의 충돌에 의한 리지스티비티는 같은 물질이면은 이제 같아져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페르미 서피스에 있는 그 일렉트론의 속도가 제일 크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보다 훨씬 작으니까 결국 이제 에너지가 2분의 1 m VF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페르미 서피스 상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에너지가 작죠. 이거에 비해서. 그죠? 작은 거예요. 그래서 페르미 서피스에 있는 것들이 가장 최고의 높은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들의 속도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구리 물질이 이제 4켈빈에서 이것도 이제 온도에 따라서 또 속도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그 구리 물질이 4K에서의 그 요 페르미 서피스 상에 있는 전자들의 속도를 뭐 이런 식으로 페르미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대충 그 카파 같은 경우는 페르미 에너지가 7 일렉트론 볼트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7 일렉트론 볼트 집어넣으면 요 VF가 나오겠죠. M 전자의 질량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그렇게 더 집어넣으면 이제 VF가 나오죠. 그렇게 VF를 계산하면 대강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릴렉세이션 타임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민프리 패스가 한 번 충돌할 때마다 요만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충돌과 충돌 사이의 평균 시간이 요 타우니까 그래서 한 번 충돌할 때마다 이제 요 이동 거리 즉 민프리 패스죠. 민프리 패스는 요 이제 여기 페르미 서피스에 있는 요 것들이 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주로 이제 그 진행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진행하는 민프리 패스가 요 이제 그 VF하고 타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0.3cm예요. 그러니까 1초당 저기 그 이동하는 거리가 1초랜다. 한 번 충돌했을 때, 한 번 충돌했을 때에 저기 그 한 번 충돌이 아니라 스테디니까 그 이제 이건 VF는 이제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될 거고 타우는 세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그 L이라고 하는 거는 몇 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초당 이동하는 거리가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1초당
어, 그래서 이거는 평균 값이니까 그래서 1초당 저기 이제 민프리 패스가 이제 이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1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1시간이 되면은 1시간이 3600 초니까 그래서 요거에다가 3600초 하면은 이제 1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1시간 동안에는 총 이동 거리가 그 이제 전기장을 가하기 전에 그 위치에서 대강 한 10m 정도 예,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4켈빈에서는. 이때는 굉장히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 리지스티비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콘덕티비티가 좋아서 그래서 이제 많이 이동하는 거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럼 이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제 리지스티비티가 커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동 거리가 짧아지는 거죠. 앞에 5장에서 포논의 평균 개수가 어떤 특정 온도 T에서 이와 같이 보세 아인슈타인 스태티스틱스로 표현이 됐고 이 온도가 높을 때 포논의 개수는 요 값이 작아지니까 이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되고 따라서 이렇게 상쇄가 되니까는 이렇게 돼서 고온에서의 포논의 평균 개수는 이제 t에 비례하죠.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이, 이 온도가 이제 고온으로 갈수록 이렇게 이제 그 레지스티비티가 증가하죠. 왜냐하면은 포논 개수가 증가하니까는 이 포논과의 충돌 빈도가 커지고 따라서 그 충돌과 충돌 간의 그 시간 타우가 이제 작아지죠. 음, 그렇게 돼서 리지스티비티가 비저항이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것을 이와 같이 포논의 개수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포논의 개수 증가는 앞에 5장에서 했던 그 서멀 컨덕티비티에서 그 부도체에서의 서멀 컨덕티비티를 봤을 때 이 포논 웨이브가 진행할 때 그 포논 웨이브의 진행을 막는 것이 포논이죠. 그래서 포논끼리 충돌을 함으로써 포논 웨이브가 진행하는 것을 방해해서 고온에서 서멀 컨덕티비티가 감소하는 그것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썼죠. 그래서 이 레지스티비티가 이렇게 되니까 컨덕티비티는 이제 t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서멀 컨덕티비티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이 온도의 역수처럼 이 감소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터멀 컨덕티비티에서 움클라 프로세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움클라 프로세스는 이 고온이 되면은 웨이브 벡터가 큰 포논들이 많이 생산되게 돼서 그들의 존재 때문에 그 웨이브 벡터가 큰 포논끼리 충돌을 하면은 이제 움크라 프로세스가 일어나서 웨이브 벡터가 반대 방향이 되는 그런 포논이 생겨나죠. 그렇게 됨으로써 진행하는 포논 웨이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역류하는 그런 포논 웨이브도 있어서 서멀 컨덕티비티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게 이제 포논에 의한 터멀 컨덕티비티에서의 움크랍 프로세스였는데 이 일렉트론도 마찬가지예요. 움크랍이란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일렉트론 웨이브니까 주는 일렉트론 웨이브니까 일렉트론 웨이브가 진행을 하면서 생기는 움크랍인데
일단 앞에서의 포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웨이브 벡터가 큰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웨이브 벡터가 큰 일렉트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페르미 솔피스에 있는 일렉트론들의 웨이브 벡터는 이렇게 다 크잖아요. 그죠? 이게 커요. 근데 일렉트론의 웨이브 벡터가 커도 이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거하고는 이제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렉트론이 웨이브 벡터 K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포논, 포논의 이 웨이브 벡터 Q인 포논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론 포논 스캐터링을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렉트론 포논 콜리전하고 일렉트론 포논 스캐터링은 다른 거예요. 이 콜리전은 단순히 포논 개수만 생각하면 되죠. 포논 개수가 많아지니까는 콜리전을 하게 되는 이 빈도가 커지고 따라서 리지스티비티가 커진다. 그래서 포논 개수와 관련되는 거는 이제 콜리전이고 어, 이, 이 포논의 웨이브 벡터와의 이 상호작용 이런 거는 이제 일렉트론 포논 스캐터링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콜리전, 밑에 거는 스캐터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웨이브 벡터가 콘서브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 벡터 K인 그런 일렉트론이 있는데 웨이브 벡터 Q인 포논과 상호작용해서 K 프라임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웨이브 벡터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저기 방향이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죠. 이런 웨이브 벡터를 가졌는데 그래서 Q를 더했더니 요게 이제 퍼스트 브루잉 존이잖아요. 퍼스트 브루잉 존을 넘어가요. 넘어가게 돼서 요 세컨 브루잉 존의 요 이퀴블런트 포인트에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레시프로칼 레리스펙타 G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레시프로칼 레리스펙타 이제 이것이 이제 그것들 중에 하나죠. 그죠? G가 되죠. 그죠? 이건 G예요. 그러니까 A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반은 A분의 파이고 이 끝까지 가면 A분의 2파이죠. 그래서 이 G만큼이 관여를 함으로써 이 새로운 그 스캐터링 후의 웨이브 벡터는 완전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 향하는 그래서 지금 지향하는 방향은 지금 이제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의 그 진행을 지향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앵글이 이렇게 이제 상당히 큰 그런 진행 방향에 대해서 웨이브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앵글이 큰 그런 그 웨이브 벡터를 일렉트론이 가졌을 때는 움클랍이 일어나갖고 오히려 이와 같이 이 반대 방향의 웨이브 벡터를 가지는 즉 스캐터링에 의해서 어, 스캐터링에 의해서 일렉트론 웨이브가 진행하는 방향의 웨이브 벡터가 이제는 그 반대로 역류하는 웨이브 벡터로 바뀔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움클랍이라는 거죠. 그래서 움클랍의 개념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일렉트론의 웨이브 벡터가 움클랍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의 그 더멀 컨덕티비티의 경우는 고온에서 포논 웨이브 벡터가 클 때 일어난 거고 여기서는 저온이에요. 저온이기 때문에 포논 웨이브 벡터는 이건 작아요. 이거는 작은 그 포논 웨이브 벡터고 그렇지만은 일렉트론의 웨이브 벡터는 요 페르미 서피스 내에 있는 모든 상태를 일렉트론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웨이브 벡터가 큰 일렉트론도 이제 있다 이거죠. 요 서피스상에 존재하는 거는 개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것들은 웨이브 벡터가 커요.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이제 움크라 프로세스가 일어나면은 이와 같이 역류하는 그런 일렉트론이 생기게 돼서 이제 일렉트리컬 리지스티비티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일렉트론의 경우는 저온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일렉트론의 웨이브 벡터가 큰 것들이 작용하는 것들인데 일렉트론 웨이브 벡터가 큰 것이 왜 존재하느냐? 이, 이 페르미 서피스 내에 있는 모든 웨이브 벡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페르미 서피스 근처에 있는 일렉트론의 웨이브 벡터는 큰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웨이브 벡터를 가진 일렉트론들이 관여가 될 경우에는 이제 움클랍이 가능해져서 결국 역류가 가능해지고 따라서 레지스티비티가 생기는데 그것은 저온에서 생긴다는 거죠. 이 저온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생겨나는 이 움클랍 스캐터링에 의한 레지스티비티의 증가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전기장 하에서의 전자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존하는 경우에 전자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제목은 모션 인 매그네틱 필드에서 자기장만 얘기했지만은 실제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뭐냐면 전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장이 가해져서 그러면 이 전류를 이루는 그 전자들의 운동이 직진 상태가 아니고 이제 구부러지겠죠. 왜냐하면 자기장하에서는 원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전자가 똑바로 가지 못하고 궤도가 옆으로 휘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F는 그 H 바의 dK, dt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자기장을 가하면은 이, 이 전류가 그 에너지 로스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저항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에너지 로스가 일렉트론들의 운동 에너지의 로스가 생기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는 h 바의 dk dt 이렇게 해서 f였는데 이제는 그 로스에 대해서 다뤄줄 수 있는 그런 항을 추가해야죠. 그게 이제 바로 이 콜리전에 의해서 콜리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이제 타우분의 1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장이 가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을 응용하는 그런 이제 실험 방법이 있는 거죠. 그걸 홀 이펙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홀 이펙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힘은 뭐냐 하면은 힘은 전기장 더하기 자기장 이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이 K가 0에서부터 K까지 델타 K만큼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MV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H 바 델타 K 대신에 이제는 MV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갖다가 이제 여기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Z 컴포넌트가 있을 것이고 각각의 이것도 다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각 컴포넌트별로 이렇게 적으면은 그러면 여기 V는 VX고 E는 EX인데 요거는 이제 X 컴포넌트가 V의 Y죠, 그죠? B가 이제 Z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X 컴포넌트는 요 V의 Y 컴포넌트 곱하기 B의 Z 컴포넌트, 즉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V의 Y 컴포넌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Y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Y 컴포넌트의 경우도 여기 이제 VY가 되면 여기 EY인데 이제는 이 Y는 이제 X 컴포넌트와 Z 컴포넌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V의 X 컴포넌트고 B의 Z 컴포넌트니까 B에서 B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Y 컴포넌트니까는 그 B의 Z 컴포넌트 곱하기 B의 X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V 그러니까 이게 X, Y, Z 이렇게 되고 VX, VY, VZ 그다음에 B는 0, 0, 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Y 컴포넌트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VX 곱하기 B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VX 곱하기 B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는 이제 여기 X 컴포넌트니까 이렇게 되니까 VYB 빼기 VG인데 이제 VYB 빼기 VG 곱하기 0이니까 0이 돼버리고 그래서 VYB가 이렇게 생겨난 것이고 이제 여기서는 Y 컴포넌트는 이쪽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되니까 0 마이너스 VX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VXP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Z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0이 돼버리죠. 그죠? 자기장에 의한 건 0이 돼버려요. 이쪽은 이제 없고 이제 요거 이 전기장의 지성분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이퀘이션이 만들어지는데 앞에서 우리가 충돌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충돌이 1초에 10억 번 오다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충돌과 충돌 간의 시간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거를 이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V를 콘스탄트로 보는 거죠. V를 콘스탄트로 보는 거니까 이제 dv dt는 0이 되니까 이쪽 부분은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거 이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Vx가 이렇게 되고 Vy도 이렇게 되고 Vg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 B 나누기 MC가 바로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죠. 그래서 자기장이 가해지는데 이 프리 일렉트론이 있어요. 그럼 프리 일렉트론은 자기장 주위를 갖다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죠. 원운동을 하는 앵귤라 프리퀀시가 바로 이제 전자의 전하량 E 곱하기 자기장 B 나누기 MC에서 CGS 단위죠. 이거는 CGS 단위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요 원궤도는 자기장 방향에 대해서 이제 수직하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오메가 C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